우리가 폰터썸을 로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잠깐만, 하트도 네, 스프라이트에 우리가 배경으로 처리를 했고, 별표가 디자인에 혹시 아이콘 세트에 우리가 만든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있나 혹시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폰터썸을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디자인에서 얘 하나하나 선택해서 요거 저장을 해도 되지만 번거로워요.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된 거랑 체크가 된 거랑 두 개를 가지고 와서 HTML에서 얘한테 on이나 off나 있으면 체크가 된 것처럼 배경의 위치를 바꿔라고 하면 되긴 하지만 CSS도 스크립트도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심플하게 얘는 폰터썸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폰터썸을 로드 좀 할게요. 사이트 가볼까요? 폰터썸 CDN 해서 그냥 CDN 주소를 가져올 겁니다. 검색 결과 맨 위에 걸 봤고요. 잠깐만요. 그 두 번째 거를 볼게요. CDN.js 거 한번 볼게요. 네, CDN.js에 가주세요. 검색 결과 맨 위에 있는 부스트랩 말고요. 부스트랩 버전은 4 버전뿐이 없어요. 근데 여기 CDN.js에 가면 5 버전까지 있으니까 얘에서 카피해 올게요. 우린 스크립트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검색 결과 CDN.js의 주소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기에 allmin.js 얘를 쓰겠다고요. 이게 스크립트 방식으로 해서 SVG를 만들어 주는 거였었으니까 얘를 카피해 올게요. 찾으셨습니까? 카피해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로드를 할게요. 디테일스 HTML입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얘 쓸 일이 있으면 그 페이지에도 로드를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디테일 HTML에서 로드를 할게요. 스크립트 소스 좀 전에 카피해 온 거 넣지요.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로드해 주세요. 자, 로드했으면 별표 아이콘이 잘 나오는지 보자고요. 다시 상세 페이지 새로 고침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별표 아이콘이 잘 나오고 있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CSS 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CSS 뭐부터 볼 거냐면 디자인 볼까요? 자, 얘들의 스타일, 누구의 스타일, 타이틀의 스타일이 다 우리가 공통적인 클래스명을 넣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잡고 갈게요. 얘가 확인해 보면 13의 볼드였어요. 13의 볼드 자간 없고 다 대문자고 그걸 우리가 클래스명 누구한테다가 넣었었냐면 볼까요? 클래스명 product detail의 tt라는 클래스명으로 넣었습니다. product의 detail tt라는 클래스명을 main css에 올게요. 해서 13의 볼드가 있었나 커먼 CSS 지난번에 봤을 때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볼드가 있었는지는 볼게요. 볼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 로드하고 폰트 사이즈를 13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얘는 웨이트별로 다 폰트가 다르게 로드가 되어 있다고요. 커먼 CSS에서 SF의 UI에 디스플레이 볼드 카피해 왔고요. 다시 얘한테 넣어준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13픽셀에 대문자라고요. 어퍼케이스에서 대문자로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내용별로 디자인을 참조해서 잡는 걸로 할게요. 자, description 잠깐만요. description 어디 갔어? 내용만 하고 태그를 안 썼나 보구나. 올라가 볼게요. 여기 description이 없네요. description H3의 제목 내용이 저는 없었어요. 다시 넣어줬고요. 네, description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간격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 뷰인데 불구하고 딱 붙어 있어요. 간격은 누구한테 줘야 될지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가볼게요. description 이 부분입니다. 자, description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누구한테 줄까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요. HTML 태그 좀 볼게요. 내용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 공간이 위에 이만큼의 공간과 아래 얘의 공간을 구분해 주는 공간인지 아니면 그냥 각각의 타이틀마다 내용을 구분해 주는 건지 판단을 하려고 봤는데 두께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공통으로 얘들마다 위에 공간이 있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얘들마다 공간은 지금 타이틀 위에다 공간을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타이틀 위에 이만큼씩의 공간을 주고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모자르지 않냐? 그러면 얘의 패딩이라고요. 이 안에 컨텐트의 패딩으로 접근하면 된다고요. 어느 공간은? 이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라고요? 얘 열었을 때에 H3 얘의 위의 여백을 저는 주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각각의 DIB가 있지 않습니까? 이 DIB에 이렇게 DIB가 있고 이 안에 패딩으로 공간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면 다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얘도 위아래 패딩이 아마 일관될 거예요. 지금 제가 작은 사각형 요거랑 디자이너가 생각이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을 거라고요. 타이틀 위의 공간도 거의 다 똑같을 거고요. 그죠? 그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요 타이틀 위에 공간이 28 있습니다. 28의 공간을 줄게요. 그게 누굽니까? 프로덕트 디테일 TT라고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누구한테 메인 CSS에 잡았던 얘한테다가 위에 공간을 28을 주면 되겠다고요. CSS를 짤 때 어떻게 하면 저기에서 디자이너가 생각했던 룰, 규칙을 파악을 해서 그 규칙대로 CSS를 일관되게 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했다면 당연히 디자인할 때도 얘들의 간격이나 이런 건 리듬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설정한 컨텐츠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로 그리드가 있으면 그 리듬을 찾는 게 편하다고요. 자, 컨텐트 있고 이 컨텐트가 있고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지금 이 공간 잠깐 보면 아까 28이었단 말이에요. 대략 28의 사각형을 제가 한번 만들고 볼게요. 이게 대략 28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이트 28 이 공간이 여기에도 다 똑같이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여긴 없고 네.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위에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을 저는 이만큼을 보겠다라는 거고 이 안쪽에 패딩을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거랑 얘와의 간격을 보면 이 패러그래프가 지금 공간이 여기까지 쓰고 있어서 얘 거리를 확인하기가 애매하네요. 우리가 폰트를 설치하지 않아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냥 그려서 확인을 할게요. 대략 보면 쟤도 라인 하이트가 있을 거니까 약 12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 정도 그리고 위에도 약 12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텐츠 안에 공간은 12 정도로 잡을게요. 자,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디스크립션 안에 얘 있고 그리고 누굽니까? people like 안에도 있고 여기 안에도 이 div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얘를 공통으로 잡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타이틀 밑에 있는 이 공간들을 공통으로 잡을까? 선택자를 어떻게 쓰면 될까? 우리가 선택자를 쓸 때 지금 그냥 만약에 여기에다 컨텐트라고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만의 공통점은 다 뭐로 끝나냐면 컨텐트로 끝나요. 자, 우리가 특정 클래스명으로 시작하는 은 배웠습니다. 특정 클래스명으로 시작하는 거 만약에 div 중에 클래스명이 뭐로 시작하는? 슬라이드로 시작하는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시작하는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도 있었다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저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거나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일 텐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구글 좀 해볼게요. 뭐라고 구글 해야 나올까? 클래스명 중에 start with 블러블러 해서 CSS의 선택자는 뭘까를 구글링 해볼게요. start with가 있으면 end with도 있을 거거든. 그죠? 요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CSS의 선택자 중에 클래스명이 뭐로 시작하는 거라고 할 때 선택자를 어떻게 쓰나 구글 해보겠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맨 위에 W3 Schools 나오지 않습니까? 쟤와 연관돼서 end with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end with를 바로 쳐도 되지만 start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찾았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related page라고 해서 자 일단 시작하는 이렇게 위에 circumstant하고 equal 쓰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CSS attribute CSS의 속성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거라고 해서 튜토리얼이 있는데 튜토리얼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속성으로 얘는 특정 값이 근거. 자 이제 여기 다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보면 tilde로 해서 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 특정 키워드가 value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 볼게요. 여기 vertical bar을 볼게요. vertical bar을 보면 얘는 뭡니까? 저 starting with 해서 specified value, 즉 이 value로 얘는 뭐냐면 starting with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건데 좀 전에 그러면 걔하고 구분이 돼야 합니다. 얘는 클래스명이 여러 개 있을 때 아마도 공백을 하나든 전체 단어든 간에 만약에 탑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만 여기가 만약에 탑이라고 한다면 탑으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하이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이픈이 있든 없든 간에 슬라이드를 시작하는 거라고 할 때 이런 걸 썼었다고요. 얘는 하이픈으로 구분된 거에서 첫 번째라는 얘기고, 다음 거 볼게요. 이건 우리가 begins with 해서 이걸로 시작하는 거는 얘였고요. 내려와 볼까요? 여기 있네요. ends with. 제가 이거나 이거 중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게 아니고 얘였네. 달러 사인이었네요. 자, 달러 사인을 쓰면 뭐라고요? 얘가 ends with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지금 찾으셨습니까? example 들어가 볼게요. try yourself 들어가 보면 자, 지금 보면 테스트로 끝나는 거, 즉 얘가 테스트로 끝나요. 얘가 테스트로 끝나고 얘가 테스트로 끝나고 얘도 테스트로 끝나요. 하이픈으로 구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언더스코어로 구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테스트로 끝나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걔들의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요. 찾았습니까? 선택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14가지 중에 이 속성 선택자가 있었죠. 거기에서 우린 요걸 주로 썼지만 끝나는 건 어떻게 한답니까? 여기에 달러 사인이 이렇게 있으면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명으로 끝나는 그 요소들만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거에 와서 봅시다. HTML을 보면 어디 안에 프로덕트의 디테일스 안에 뭐로 끝나는 거? 여기 안에서 여기 div까지는 전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도 좀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클래스명 얘 안에 첫 번째 div들 중에 그러면 요 div들 중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거 안에서 클래스명 div 중에 그거 안에서도 첫 번째 div 중에 클래스명이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이 뭐로 이렇게 해서 뭐로 끝나는 컨텐트로 끝나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았다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걸 안 쓰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약에 쓰면 혹여나 어디에도 여기에도 클래스명이 컨텐트로 끝나는 것까지 선택이 될 거라고요. 엉키죠.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요 div 안에 div라고 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해주고, 물론 이 안에 div는 얘들뿐이 없지만 div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클래스명이 뭐로 끝나는 컨텐트로 끝나는 이라고 해서 선택자를 이렇게 쓴다고요. HTML을 작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CSS부터 잘 선택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엉키지 않고 CSS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선택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로니까 대괄호 해주고요. 다시 메인 CSS에 갈게요. 해당 클래스명으로 끝나는 거라고 했다고요. 클래스라는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여기 써보면 나올까? 얘가 패딩이 있다고요. 패딩이 아까 12픽셀 정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패딩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을 거고 위아래 패딩이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얘한테 제가 대문자라고 쓴 적이 없는데 설마 HTML에 대문자를 써버렸나? 잠깐. 디스크립션 안에 좀 들어가 볼게요. 아, 이런. 얘가 소문자로 들어와도 대문자로 나오는 컨셉이에요. 대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하이트 오브 뭐였지? 모델이었나? 네, 오브 모델. 이렇게 바꿀게요. 클래스명으로 구분했다는 얘기는 이 클래스명이 있으면 대문자로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바꾸실게요. 디스크립션 안에 height of model 부분 다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CSS 클래스명이 어퍼케이스면 대문자로 하겠다. 커먼 CSS에 가서 나만의 만든 규칙이니까 커먼 CSS에 가서 작성하겠습니다. TT 해서 저게 있으면 대문자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height of model이 대문자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디스크립션 안에 컨텐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죠? 패러그래프 사이에 공간만 있으면 돼요. 디자인 잠깐 볼까요? 이제 이 부분의 CSS를 본다고요. 여기에서 이 패러그래프와 패러그래프 사이에 간격만 있으면 되겠다고요. 볼까요? 간격 확인해 봅시다. 아, 이런 폰트를 설치하지 않아서. 자, 폰트는 지금 15픽셀이고요. 우리가 15 바디의 폰트를 몇으로 했었나 커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바디가 15픽셀이었고 패러그래프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라인 하이트를 28로 놨었군요. 18. 그다음에 18의 공간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잠깐만 검사 좀 해볼게요. 패러그래프 라인 하이트 있고 마진을 그러면 아래쪽으로 주면 되겠네요. 마진을 줍시다. 마진을 주되 주의사항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는 마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CSS 이것도 거의 공통이긴 한데 일단은 다른 데도 똑같이 나오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요. description 안에 P입니다. DESC 컨텐트 안에 P라고 할게요. 클래스명 얘 안에 P라고 해서 마진 바텀을 24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같은 종류들 중에 P 태그가 아닌 것들만 아래쪽에 마진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검사 좀 해볼게요. 네, 얘한테는 아래쪽에 마진이 없고 얘한테만 아래쪽에 마진이 이사가 생겼죠? 근데 이사가 많아 보인다. 잠깐만요. 얘가 18의 간격이 있을 거고 대충 보면 많아요. 폰트를 설치하든가 12로 수정할게요. 네. 이사가 아니었고 12 정도였습니다. 바꿔주세요. 왜냐면 P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라스트 차일드를 쓰시는 것보다는 같은 종류들 중에 막내라고 쓰시는 게 맞을 거라고요. 그래서 not P, not 이란 선택자를 썼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의 스타일, 얘의 스타일 잡아주세요. 자, 볼까요?
HTML에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스타일입니까? people like 스타일이죠. 볼게요. 자, people like에서 얘입니다. 일단 먼저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HTML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얘 왼쪽, 얘 오른쪽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얘 왼쪽, 얘 오른쪽. 그러면 like의 컨텐츠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일단 가로 배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라이트 컨텐츠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고 그 안에 누구한테 가서도 UL한테 가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고 이 안에서 가로별 양쪽 끝에 붙여라고 해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에서 했고 얘도 그 안에서 가로별하고 해서 똑같이 일단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얘가 너비를 다 쓰게끔 아니지 얘가 아니지 UL한테 가서 UL에 가서 네가 모자른 공간을 다 쓰지 않을래? 라고 해서 플렉스 1 해줬고요. 저장하면 이렇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가서 동그라미의 스타일을 한번 줘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금 저는 이 페이지 라이브 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만 하면 바로바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요 얘의 스타일 좀 잡아볼게요. 동그라미에 블러블러 있으니까 잡아볼까요? 누구니? total like라는 클래스명이네요. total like의 스타일 잡아보면 width, height 또 뭐 확인해야 됩니까? 백그라운드 확인해야 되겠죠? 안에 컬러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글씨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50이군요. 50의 폰트 사이즈는 13의 볼드. 13의 그냥 폰트 웨이 볼드라고 할게요. 물론 이 폰트가 따로 있죠. 볼드 아까 위에서 했던 얘를 가져올까요? 자, 이렇게 하고 50에 50이라고요. 50픽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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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보더 레디우스 50% 색깔 확인하죠. 색깔 확인했고요. 컬러 흰색일 거고 저장할게요. 그러면 저렇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제가 등 간격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늘든 줄든 간에 저 간격이 동일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TML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여러분 제한테다가 마진을 쓰면 마진을 퍼센트로 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는 HTML 구조를 죄송하지만 바꿀게요. HTML 좀 가보.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할 때 여기에다가 어떻게 짜게 되냐면 people like에 like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구조 이렇게 있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석을 처리해 주면 여기에다가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스크립트가 들어온다고요.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글이 하나 있으면 글을 하나를 얘를 반복해 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이 하나 있으면 하나, 두 개 있으면 두 개, 맥스는 네 개까지 뽑아 라는 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뽑아준다고요. 네 개까지만 나와 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 거는 이 클래스명을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만든 모양대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DB를 타는 버전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DB를 타고 불러오고 얘는 숫자만 반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바꿀게요. 그러면 HTML 구조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둘로 구분하면 여기 간격을 지금 얘와 똑같이 잡기가 애매해서 HTML 구조를 좀 바꾸려고요. 다시 주석을 풀고
마지막에 있는 li에다가 클래스명을 얘를 주겠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그냥 30이라는 글씨를 넣으려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이 그냥 UL만 있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얘는 그렇다고 지울 순 없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명은 사실 얘한테 그냥 들어와도 돼요. 위에 공간이 있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사실 살짝 군더더기입니다. 일단 그냥 모양새로는 얘가 리스트니까, 그리고 다른 거하고 구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diab는 살려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글이 있으면 글을, 잠깐만, 아까 얘가 4까지는 있었죠? 네, 4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까지는 있었죠? 네, 4까지 있고, 이렇게 하면 간격이 특별히 설정을 안 잡아도 이렇게 동일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아까 CSS에서 여기 안에서 플렉스 쓴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어디에 얘한테 UL에 가서, 아니지, 누구한테, 얘한테 플렉스 쓴 건 의미가 없습니다. like 컨텐트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얘 지울게요. 그리고 플렉스 1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면 다 쓸 거니까. 전화고 보시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야 간격이 어떤 뷰를 보든 간에 간격이 동일하게 나올 것 같다고요. 뭐 반응형을 조금 짜면 넓어지면 얘 아이콘을 좀 뭐 크게 하든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like 컨텐트에 시켰던 플렉스는 지웠고요. HTML 구조는 그냥 like 컨텐트 안에 UL에 li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로 바꿨어요. 자, 여기까지 예, people like this까지 확인을 했고, 다음 얘 where with 부분. 자, 여기에 디자인을 참조해서 스타일을 잡아 주십시오. 자, 이번엔 미션을 좀 다르게 드릴게요. 여기 간격이 디자인에 되어 있는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번엔 미션이, 즉 얘가 디자인을 보면 아마도 이게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나 한번 볼게요.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다면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을 잘 보시면 얘가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누구의 크기가 늘어납니까? 이미지의 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얘는 가운데로 늘어난다는 거는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냥 이미지 소스로 들어왔으니까 이 너비를 유지를 해주세요. 지금 얘는 그 너비도 퍼센트로 늘어나고 있지만 퍼센트 말고 요번에 미션은 얘 크기를 유지하면서 얘가 3등분이 되게끔 해달래요. 그냥 얘도 퍼센트로 할까? 자, 비율대로 그러면 오더를 바꿔서 비율대로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고, 지금의 비율을 잘 확인을 해서 지금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3등분 되게끔 여기 부분에 CSS를 작성을 해보십니다. 비율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래요. 자, 이미지가 비율대로 늘어나면서 간격도 비율대로 되게 하래요. 여러분, 간격을 혹시 마진으로 적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미지의 비율만 확인하면 돼요. 어차피 플렉스를 쓰면 양옆에 붙여 라고 해서 가운데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마진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미지의 비율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디자인을 봅시다. 디자인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이미지의 너비를 지금 100%로 봤을 때 지금 이미지가 뭡니까? 위드가 347 뭐니? 347은 일자는 뭐야? 뭐 제가 뭐 건드렸었나봐요. 347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47을 100%로 했을 때 얘 하나의 크기, 아까 제가 화면을 건드려서 그런가봐요. 늘리고 줄일 때. 잠깐만 다시 뒤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다시 너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전체 너비 얘를 확인해 보면 지금 339네요. 그죠? 맞나요? 전체 너비가 339라고요. 아니에요? 338? 그거나. 자, 제 화면 기준으로 어쨌든 339 정도고요. 하나의 너비 확인을 해보면 하나는 106입니다. 그죠? 그럼 비율을 확인을 해보면 106 나누기 339 하면 거기다 곱하기 1 하면 31.2%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반 올림하면 한 32, 반 내림하면 31%, 뭐 반 올림하면 32%, 무조건 올림하면 32%, 어쨌든 한 31.2%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가서 일단 부모한테 가서 플렉스 주고 하나의 너비만 31.2라고 하면 되겠다고요. 그죠? where with 부분에 가서 where의 컨텐트에 가서 여기 안에 누구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얘들을 가로배를 할 거니까 UL에 가서 플렉스를 주셔야죠. 그죠? where 컨텐트의 UL에 가서 where 클래스면 where 컨텐트의 UL에 가서 display flex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에서 양 끝에 붙이고 사이의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하되 이 안에 li의 너비가 width 31.2%고 우린 그 안에 이미지가 있다고요. 이 이미지의 너비는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에서 다 써야 되는 거니까 li 안에 이미지에 가서는 width 100%입니다. 화이트 오토는 안 넣어도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지금 브라우저를 보면 너비를 늘리면 늘리는 대로 줄이면 줄이는 대로 이미지가 비율대로 늘고 줄고 하고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이미지는 굉장히 고화질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의 2배 정도는 된 게 들어와야 사용자가 어떤 태블릿에서 보든 모바일에서 보든 깔끔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지금 그 부분은 생략했어요. 저장할 때 그냥 디자인에 있던 정 사이즈를 저장해 버렸습니다. 그건 참고해 두시고, 자 이제 타이틀과 가격 넣어주면 되겠죠. li 안에 누굽니까? H3와 H4와 5, H4와 5 크기랑 간격이랑 확인을 해보자고요. H4부터 H4를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H4와 이미지 사이의 간격이 있어요. 그거는 H4의 위의 마진이라고 해도 되고 얘의 아래 마진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 H4에 왔으니까 얘가 12픽셀의 미디엄입니다. 폰트가 12픽셀의 미디엄. 그런 게 있던가? 일단 미디엄이 우리가 없어서 라이트를 그냥 쓰고 있었죠. 그냥 라이트니까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고 컬러도 지정할 필요 없고 바디의 컬러 지정한 거랑 똑같으니까 폰트의 사이즈만 지정하면 되겠네요. 폰트 사이즈 12픽셀, 마진 탑 12픽셀. 아래쪽에 여백도 얘한테 그냥 줄게요. 그러면 디자인을 보면 여기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을 보면 4픽셀 정도 있습니다. 줘볼게요. 위에 12, 아래 4픽셀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는 특별히 마진을 안 넣어도 되겠고요. 라인 하이트를 감안을 안 했군요. 잠깐만요. 마진이 지금 들어온 거 맞나요? H4에 가서 아래 마진이 제가 의도한 대로 있는지 좀 볼게요. 너무 작구나. 좀 더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얘와 얘 사이를 제가 4 정도 봤는데 라인 하이트를 감안하면 여기 이 공간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2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픽셀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12네. 그죠? 얘나 두께만 살짝 다르군요. 그죠? 그러면 폰트 웨이트를 한번 줘볼게요. 폰트 웨이트를 볼드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약간 굵어졌죠? 저기 티를 내고 둘 다 폰트 사이즈는 1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대략 디자인과 유사해졌습니다. 자, 이제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뷰의 디자인 확인해 봅시다. 자, 리뷰는 제가 이걸 2개로 묶었고 얘를 또 묶었고 여기 안에 리스트들은 UL의 li로 구분을 했었어요. 일단 위에 거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있는 부분에 왼쪽 오른쪽 나누면 되겠죠. 그 부분은 같이 보죠. HTML에서 이제 리뷰입니다. 리뷰를 보고 있고요.
리뷰의 헤더가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고요. 플렉스 쓰고 justify content 하면 되겠죠. 클래스명 플렉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해서 양옆으로 해줬고요. see all review 부분에 스타일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얘가 왜 라인이 달라 보이냐? 검사 좀 해볼게요. 리뷰 안에 H3의 위에 마진이 있던 게 여기는 우리는 위에 거는 마진이 얘가 바로 들어와서 위에 마진이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얘한테 있어야죠. 위에 28에 있던 거 뺄게요. 리뷰의 헤더 안에 H3에는 마진을 주지 말고요. 여기 지금 위에 공간이 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얘한테 위에 마진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공통으로 짜면서 아까 마진을 위에 28을 준 게 있다고요. 자, 리뷰의 헤더 안에 H3에 와서는 위에 마진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리뷰의 헤더 안에 H3에는 위에 마진이 없고요. 대신 얘한테 있어요. 이렇게 마진 탑해서 아까 28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얘를 감싸는 부모한테다가 우리가 지금 위에 마진을 28을 준 거예요. 이만큼. 그 상태에서 see all review의 컬러 확인을 하겠습니다. 헤더 안에 별도로 클래스명이 있었던가 그냥 A 태그던가 그냥 A 태그네요. 얘 안에 A의 스타일을 디자인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15의 레귤러입니다. 컬러는 얘래요. 15의 레귤러. 폰트 사이즈 15. 컬러. 하고 둘게요. 그래서 리뷰 부분은 됐고요. 이제 어느 부분? 리뷰의 컨텐츠 LI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죠. 디자인으로 보면 이제 요거라고요. 요거 하나의 스타일. 크게 왼쪽 얘가 그 다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 부모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시고 위로 정렬된다라고 하시고 얘 둘의 부모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얘 스타일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만 CSS를 잡아주세요. 얘는 저와 같이 스크립트도 짜야 되니까 밑간을 좀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별표는 이 상태로 그냥 놔도 된다고요. 여기 부분에 CSS 작성해 주십니다. 자, 리스트 부분 CSS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리스트 안에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 있으니까 얘를 가로별 하려면 얘들의 부모한테 가서 HTML로 치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얘 부모인 LI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가로별 되겠다고요. 리뷰 컨텐트 안에 URL LI에 가서 클래스명 리뷰 컨텐트 안에 URL LI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가로별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아래쪽으로 찌그러집니다. 왜? 무조건 늘리는 스트레치가 기본값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align content 해서 x start 해볼게요. 이거 align items라고 해야 되겠구나. align items 해볼게요. 그리고 그림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로로 했을 때 위쪽으로 채워라고 해서 align items에 flex start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야 이미지가 찌그러지지 않을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들 사이의 간격이 있죠. 얘들 사이의 간격은 마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디자인 좀 볼게요. 예, 이미지 옆에 타이틀과의 거리를 보면 16입니다. 그러면 얘한테 마진 왼쪽으로 16이라고 해도 되고 이미지의 마진 해서 오른쪽에 16이라고 해도 돼요.
16픽셀 이렇게 해서 간격, 여기에 간격을 떨궈 주었고요. 그 안에서 별표와 여기 리뷰어의 이름이 가로배열입니다. 얘한테 이 두 개를 감싸는 부모한테 가서 또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양쪽 끝에 있으니까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면 되겠죠. 예, 리뷰의 컨텐트에서 여기 안에서 또 우리가 둘로 나눴단 말이죠. 여기에서 H4와 div를 감싸고 있는 리뷰의 컨텐트의 헤더의 tt에 가서 얘한테 가서 display flex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면 이렇게 양옆에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얘 왼쪽, 얘 오른쪽. 지금 그룹 스타일을 잡은 거고요. 됐습니까? 타이틀의 스타일 이제 잡을게요. TT 안에 누구니? TT 안에 H4 TT 안에 H4 디자인 보고 자 15픽셀의 세미볼드 15픽셀의 세미볼드 커먼에 가서 볼게요. 15픽셀의 세미볼드가 있었나요? 15픽셀에 없네. 15픽셀 헤비는 있었는데 세미볼드 일단 TT 이거 폰트 패밀리 가져왔고요. 헤비 아니고 세미볼드 가져왔고요. 폰트 사이즈 15 했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아래쪽 to our server와 얘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건 TT 안에다가 마진을 주면 되겠네요. 디자인 봅시다. 여기에서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을 보는데 지금 7이 아니라 얘가 이 안에 글씨 여기 G의 아랫부분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9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딱 7이 아닙니다. 마진 바텀 9 정도 줄게요. 해서 떨궈줬고요. 그 다음에 to our server가 time으로 해놨죠. time 클래스명 time인데 어디 안에 부모 그래도 하나 물고 들어올게요. 리뷰의 컨텐트의 헤더 안에 time 폰트 사이즈랑 색깔 확인하겠습니다. 12의 레귤러 색깔 확인했어요. 12 컬러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하면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컨텐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마진을 쓰든 패딩을 쓰든 편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를 보면 자 리스트 좀 볼게요. 리스트를 보면 리스트의 사이에 아래에 선이 있어요. 요 선 이거는 리스트의 보더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컨텐트가 이렇게 있고 컨텐트의 위아래 패딩을 주는 식으로 접근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li의 패딩을 li에도 패딩이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얘가 li고 li의 위에 이만큼의 패딩이 있어요. 그러면 위아래 패딩이 그만큼 있다라는 접근을 해보면 위아래 이만큼의 패딩이 있다고요? 그러면 얘한테는 별도로 마진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타이틀 밑에만 마진을 주고 얘는 그냥 생으로 나오는 걸로 타이틀 밑에 마진이 12가 있어요. 지금 만든 이 타임 밑에 마진 바텀이 12가 있다고요. 해서 공간은 여기 떨궈줬고요. li의 위아래 패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li 위아래 패딩이 동일하게 있는 거라고요. 얘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랑 선 사이의 간격을 보면 18픽셀이 있다고요. 18픽셀의 패딩을 위아래 주고 선 스타일 온 김에 확인할게요. 자, 선의 스타일을 보면 1픽셀의 F5, F5, F5입니다. 그러면 li에 가서 스타일 잡을게요. 누굽니까? 리뷰 컨텐트 안에 li에 가서 큰 개념이니까 여기에 와야 되겠죠?
리뷰 컨텐트 안에 URL li 얘네요. 패딩 18픽셀이 있어요. 그리고 보더가 아래쪽으로 있다고요. 보더 바텀 1픽셀의 솔리드에 좀 전에 색깔 확인한 거 했고요. 막내한테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막내한테는 라스트 차일드 해서 보더 바텀이 없다고요. 난 처리할게요. 자, 보시면 네, 스타일이 이렇게 잘 잡혔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하겠다고요. 이 부분 HTML에 가보면 HTML에서 여기에 이 숫자를 받들어서 만약에 얘가 3이라고 한다면 1, 2, 3 얘들의 색깔, 지금 이게 글씨란 말이죠. 글씨니까 컬러를 우리가 원하는 컬러로 넣어줘라 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짜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리스트가 있고 얘도 이 숫자를 받아와서 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누구들마다 할 일입니까? 이 레이팅이라는 클래스명마다 할 일이에요. 메서드는 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jQuery로 한다면 each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부모 하나 타고 들어와서 작성을 해볼게요. 리뷰 안에 li 안에 레이팅이라고 해서 해볼게요. 리뷰 컨텐트 안에 li 안에 클래스명 레이팅 JS 파일 열어주시죠. main.js에 가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 썸네일이라는 거 밑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상세 페이지에 별표라고 할게요. 상세 페이지에 별표라고 했고요. 마찬가지 위에서 우리가 if 모드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죠? 리뷰의 컨텐트라는 게 웹페이지에 있으면 이라고 하겠다고요. if 모드를 작성을 해서 얘의 랭스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 페이지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할 일 쓰겠습니다. 자, 리뷰의 컨텐트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별표마다 할 일 이래서 이제 변수를 잡아볼게요. 레이팅이라는 변수에다가 클래스명 물고 들어와서 리뷰의 컨텐트 안에 li 안에 클래스명 누구 레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들마다 할 일을 쓸 거라고요. 그리고 변수 하나 더 잡을게요. 우리가 별표를 표시해줘야 되니까 별표도 변수로 잡겠습니다. 별수, 얘 레이팅 안에 i 태그라고 하시면 안 돼요. 레이팅 안에 i 태그라고 해서 변수를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요소 검사해 보시면 이 별표가 i 태그가 아니에요. 우리가 JS 방식으로 봤으니까 얘는 SVG라고요. 이해됐습니까? HTML에서 보고 얘를 레이팅 안에 i라고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나온 걸 보면 제가 누굽니까? 레이팅의 스타라고 해놨고요. 얘가 저 레이팅이라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변수명 레이팅 안에서 find svg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또 누구 안에 라고 할 필요 없이 위에서 변수를 잡은 게 있으니까 이 변수 안에 svg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주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걸 한번 써볼게요. 레이팅마다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레이팅마다 할 일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별점이 있죠? 그 별점을 변수명 스타의 점수 스코어라고 할게요. 스코어라는 변수에 담아요. 에 저장한다. 그러면 저 스타의 스코어라는 변수명에는 3이니 5니 있을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이 레이팅 스타에는 SVG들이
배열처럼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 만약에 얘가 3이라고 한다면 3이라고 한다면 레이팅 스타 안에 레이팅 스타 안에 값이 여러 개가 5개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를 선택해서 걔의 CSS 속성 중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글씨니까 컬러를 바꿔야 됩니다. 컬러를 뭐로 디자인을 봐야지? 컬러를 얘로 바꾼다고요. 컬러를 저거로 변경한다 가 필요합니다. 짜보실까요? 자, 제가 미리 해보니까 잠깐만요. 미리 해보니까 이 변수명은 필요가 없어요. 지울게요. 레이팅까지만 잡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십니다. 주석도 조금 바꿀게요. 클릭 3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SVG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SVG의 몇 번째부터 0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저게 3이니까 1번째부터 3번째까지라고 하겠습니다. SVG에 뭘 활용하라는 얘기냐면 SVG에서 여러분 첫 번째 거 어떻게 선택해요? CSS로 접근을 하시면 nstchild 쓰시죠, 그죠? nstchild를 이용해서 0번째 것부터 3번째까지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채색을 할 SVG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걔의 컬러를 제로 변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팅마다 할 일이랍니다. 작성을 해보면 일단 저장 다시 할게요. 네, 지금은 별표 표시가 안 나오고 있고 레이팅마다 할 일 해서 다시 작성을 해볼게요. 레이팅 each입니다. 변수명 스타의 스코어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번째에 ATTR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데이터 레이트라는 값을 가져오라죠. 데이터 레이트 값을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에는 그럼 숫자가 적혀 있을 거고 얘를 여기 안에 find 해서 svg에다가 nthchild를 이용해서 n 플러스 3이라고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얘 CSS 속성 중에 컬러를 아까 요로 바꾸려고 했죠. 문자 이렇게 해서 다시 카피 샵하고 얘로 바꿔 달래요. 저장을 일단 해볼게요. 잘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했을 때 여기 둘 다 일단 지금 이 스코어는 반영을 안 하고 그냥 3번째까지라고 해봤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변수명 어디에 있는 게? 변수명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들어오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문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 요거는 변수명 누구? 스타일 스코어.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자라고요. 그러면 앞뒤로 여기까지가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하고 플러스 변수명 스타의 스코어가 들어오고 더하기 여기 끝에 있는 이 가로가
끝에 있는 이 가로가 문자여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다고요. 그러면 따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 여기는 변수명 가져오겠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 레이트 안에 숫자를 받아와서 3개, 5개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별표 표시된 거 HTML에 각각 레이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이트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큼 그 하위에 있는 자식 요소 중에 0번째부터 아니지 1번째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서 그 녀석을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걔의 CSS 속성 중에서 컬러를 바꿨다고요. 자, 다시 본 예제에 왔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상세에서 보고 이제 매겨 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이 상품의 리뷰의 점수가 이 사람이 해놓은 건 2점이야 라고 해서 HTML에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오게끔 짜겠다는 얘기고, 그 숫자가 있으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해당 번째까지의 SVG를 선택을 하고 걔의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해줬어요. 됐나요?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CSS와 스크립트를 짜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한번 살펴보면 구글 검색했고요. 구글 검색한 거에서 여기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봤어요. Beautify.js 혹시 찾았습니까? 첫 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보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면 해당 번째까지 채워지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와 유사한 기능을 얘들은 그냥 스크립트 로드를 하고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뷰티파이라는 거에 있군요. 네. 얘를 쓰려면 이거 Vue.js 같은데 Getting Started 좀 볼게요. Getting Started의 Quick Start입니다. 자, 얘는 프론트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제 폰트 설정하라고 돼 있고, CDN에 가보면 얘들 CSS 로드해야 저 별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Vue.js입니다. Vue.js는 그냥 일반적인 스크립트가 아니에요. Vue.js는 프론트엔드 테크닉입니다. 프론트엔드 테크닉이라는 건 저 Vue.js를 로드를 하면 이거하고 되게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앵귤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앵귤러 JS라는 것도 있어요. 얘들을 로드하면 문법 자체가 바뀌어요. 여기에 보면 엘리먼트 앱에다가 뷰러파일을 돌려라고 해서 얘는 지금 여러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별로 그 페이지에서만 내가 얘의 기능을 살릴 거야 라고 하면 그 페이지에만 이렇게 로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Vue.js의 문법을 이용해서 HTML과 CSS 스크립트를 한 방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난이도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거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뜁니다. 순수하게 얘도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HTML을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만들어주는데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 업계에서 HTML, CSS 스크립트가 조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아마 회사에서 이걸 요구할 겁니다. 이거나 React 얘들을 요구할 거예요. 저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면 여러분의 연봉은 받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5배는 뛸 겁니다. 얘를 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jQuery 라이브러리가 아니었어요. 요거 지금 보니까 컴포넌트라고 돼 있어서, 다른 것들은 뭐 다 보시면 대략의 여기 부트랩의 로그인도 있고 다 똑같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우리가 했던 거랑은 똑같이. 얘는 마우스 올리면이라고 돼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레이팅까지 알아봤습니다.